왔는데, 일단은 저희가 11월 15일 날 우리 이재명 대표님 이제 선거 공판 있잖아요. 그 관련해서 그날 이제 우리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전국에서 이제 다 그 검찰청 앞에 모여가지고 그 정말 우리 표적 수사하고 정치 기소한 윤석열 정치검찰에 대해서 좀 규탄하고, 그리고 안전히 그 법리적으로 무죄인 것을 떠나서 김건희와 윤석열과 대비해서 안전히 그 공정성을 상실한 그런 것들에 대한 규탄하기 위해서 오는 그 집회에 대해서 그 혁신회의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회비를 걷어서 해원제를 운영하는 전국 조직 아닙니까? 근데 그 혁신회의에서 주최하는 집회에 대해서 그 오는 차량 그 버스 대전료라든지 특히 제주도 같은 데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대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, 그걸 가지고 침수봉대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 더민주혁신회 친명 외곽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러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막 그런 공격을 지금 보수 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법원 앞에서의 집회는 그 구구 보수단체들이 훨씬 더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, 그동안?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것은, 사법부에 대한 정말 압박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 아닙니까? 그동안 계속 한동훈 대표부터 해가지고 무슨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해서 생중계해야 된다고 그렇게 쌩떼를 쓰다가 오늘 결국은 법원으로부터 이제 불허도 당하고, 그리고 이제 유죄 판결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국민의힘이었고, 또 행정부에서 사법부에 대한 그 인사나 예산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잡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정치 탄압에 대한 그 잘못된 그 정치 기소에 대해서 규탄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사법부 압박으로 갖다가 그 물타기하는 그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고 참 개탄스럽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지금 그 지난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방화죠. 민심을 완전히 외면한 끝장 토론이 아니라 끝장난 토론을 한 그런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한동훈 대표가 어설픈 선긋기를 그동안 해왔는데, 이 담화 이후에 완전히 지금 꼬리를 내리고 지금 그 국정농단, 공천 개입 등등에서 그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윤석열, 김건희와 같이 그냥 운명을 같이 하겠다, 이렇게 태도를 완전히 180도 바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민심을 외면하고 이렇게 그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대통령과 같이 하는 그런 국민의힘도,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결국은 공범이다. 국정농단, 공천 개입, 인생 파탄, 경제 파탄의 공범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혹시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 무죄 나올 거 확신하시죠? 네. 오늘 주진호 의원이 징역 1년 나올 거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것은 대장동의 그 비리를 고 김문기 씨가 많이 아는데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이제 그 대장동 사건에서도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재질이 나쁘다,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론을 좀 했습니다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 이제 다 잊어먹었잖아요, 거의.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한 겁니다.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를 한 건데, 사실은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대단히 안 좋았던 그 시기에 개발과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민간 개발업자에게 넘기고 성남시는 성남 시민을 위해서 확정이익을 받기로 그런 정책적인 결정을 시장으로서 한 것이거든요. 그런데 이것을 업무상 배임으로 지금 엮으려고 하는데, 업무상 배임은 사기업에서도요, 대표가 경영상의 판단을 잘못해서 회사가 파산이 되더라도
그 대표가 사익을 편취하지 않는 이상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 사기업보다도 훨씬 더 국가와 지자체의 장은 그런 그 정책 결정의 재량권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주어져 있습니다. 성남시장으로서의 그 정책적 결정을 한 것입니다. 그러면 뭔가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으로 엮으려면 이재명 대표가 뭐 이런 한 장이라도 받은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엮으려고 그렇게 428억 약정설 뭐 저수지에 뭐 묻어놨네 이런 얘기 막 주장했잖아요, 검찰에서. 근데 결국 그것도 김만배에 의해서 탄핵 당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공소장에서조차도 그 428억 약정에 대해서는 넣지도 못한 그런 기소를 한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대장동 사건은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조차도 없는 것입니다. 근데 그거를 터잡아가지고 징역 1년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그 소위 여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좀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었는데요. 그리고 또 그 백현동 건도 마찬가지입니다. 백현동 것도 국토부에서 인허가를 내주라라는 것을 협박으로 느꼈다라고 느낌을 얘기한 것이잖아요. 그리고 또 뭐 그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라는 것도 느낌과 그 이제 기억을 가지고 기소한 것이라서 이것은 그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김만배 씨를 몰랐다라고 한 것은 무혐의 각하했잖아요. 기억과 느낌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잣대를 보면 기소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공선법 250조 1항에 보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그 허위 사실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. 구체적으로. 뭐 자기의 재산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출생지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어야지 일단은 구속요건 해당성 자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에 알지 못한다,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구속요건 해당성조차도 없는 그런 표적수사에 기인한 정치 기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중교사 건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중교사 건도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전 성남시장의 그 비서라고 하는 김진성 씨한테 위증을 교사했던 그 자체가 그 김진성 씨가 그 법원에 가서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잖아요. 위증을 하지 않았습니다. 위증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중교사죄가 성립을 합니까?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지금 된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 무죄 이미 확실하다. 동의되시죠? 네. 저 지금 많이 하지 않았나요? 아, 그래? 10분 한 것 같은데. 오늘 자꾸 주진우 의원을 얘기하네. 이제 법률 저쪽 자문위원인데, 아니, 이제 재판을 생중계를 불허하라고 우리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입장문을 냈더라고요. 이재명 대표는 전혀 그렇게 한 사실이 없거든요. 그래서 오늘 우리 사법정의 특위에서 사과하지 않으면 윤리 제소하고 고발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었는데, 그만큼 지금 그 국민의힘이 지금 이 국면, 지금 갤럽 기준으로 17%까지 떨어져 있고, 그 미국의 그 모던 포스트에 의하면 25개국 정상 중에 압도적 꼴찌 15%를 차지하고 있는 그 국정농단과 각종 그 공천 개입 등의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 형국을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을 정말 딴 거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각가지의 그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억지 주장들을.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, 그래서 반드시 그 15일날 저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저희 예정에 있는데,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동훈 대표, 결국은 그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 일랑성 쌍둥이로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는 한동훈 대표한테 그나마 좀 그 명분을 좀 주어주려고 특검법에 대해서 수정안도 저희가 발의하지 않았습니까? 그것도 한동훈 대표가 다 원하는 대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추천도 받고 주가 조작과 명태금 관련 의혹만 13가지 중에 2가지만 가지고 특검법을 수정해서 이제 저희가 발의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벌써부터
뭐 말도 안 되는 뭐 입법 폭주다, 뭐 정쟁시키려고 한다, 이런 식으로 또 벌써부터 밑자락을 까는 거예요. 그것조차도 이제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고,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은 제가 봐도 또 안 받을 것 같고, 제2요구권이 오더라도 또 똘똘 뭉쳐가지고 그걸 거부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. 지금까지 하는 행태들을 봤을 때는. 그래서 결국은 이 국민의힘에서 제2요구가 왔을 때 찬성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민주당의 열렬한 그 지지자분들과 국민들이 정말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배가 뒤집어진다라는 것을 정말 민심으로 정말 보여줘야지 그런 결정들을 본인들의 정치적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,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지금 하고 있는 국민행동의 날,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, 지난 9일 날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우리 국민들이 올 수 있도록 주변에도 잘 좀 알려서 이 무도한 정권을 끝장내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, 이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이상 마치겠습니다.